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패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흥국생명이. 요번에는 그래도 저번 시합에서 전매천과의 시합에서 엄청나게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흥국생명 선수들이 요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막 쉽게 이기진 못해도 결국엔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잘하고 패배를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어이없이 패배를 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또 잘 싸웠고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는데도 패배를 해가지고, 근데 그 패배가 이제 아주 그냥 명승부를 펼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어이없이 찬물을 끼얹은 패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던 몇 가지 승부를 가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갤러들의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예상하는 패배의 요인, 그거를 집중적으로 4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름집이 굉장히 잘했죠.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멤버들이 골고루 잘 했는데 강소주의 부상 복귀 투혼이 빛났습니다. 한 몇 시합을 못 뛰었죠. 어깨 부상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못 뛰어가지고 기름집이 굉장히 연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흥국생명과의 시합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흥국생명이 5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부상 동안에 마음의 짐을 안고 그것을 모두 투혼으로 불살라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귀했는데 때마침 또 흥국생명이야, 그게 또. 그런데 어깨 통증이 굉장히 치료가 잘 됐다고 강소주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러면서 또 약간 그게 있습니다. 쉬었잖아요. 한 2주 정도로 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끝내줬어요. 쉬는 동안에도 웨이트를 좀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투지를 불살라서 열심히 뛴 것도 있지만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점프가 굉장히 높았고 횡 움직임도 아주 날쌔습니다. 자,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차누스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팀의 승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작전을 짤 때는 명장이에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소주의 체력을 안배하고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강소주가 후위로 이렇게 갔을 때 또 교체를 해주고, 그러면서 공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수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기용이라든지 교체 카드를 쓰는 그런 전법, 이런 것들이 특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세트 접전 동안 체력이 많이 소진된 유서연을 좀 벤치로 불러들이고 체력이 세이브된 권민지를,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5세트 때는 그런 거에 능한 권민지를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권민지가 한 2득점 해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빛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세대 국가대표 주장은 강소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 여파가 후유증이 많이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이 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명팀의 문제점을 조금 눈에 보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체력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죠. 이렇게 우리가 순위표 같은 걸 보더라도 흥국이 16시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3라운드가 특히 일주일에 최소 2번씩 계속 시합을 했어요. 3라운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연령이 제일 높잖아요. 그 프로 선수들은 그게 종목을 막론하고 한 번 시합을 뛰면은 신체 데미지, 큰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심폐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게 와요. 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한 3, 4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누적이 된 거란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3라운드 들어서는 셧아웃 승리가 없어요. 계속 1세트 지고 역전 5세트 가는 적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무겁고 파워나 스피드가 떨어지고 범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고질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요. 리시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kit마저도 리시브에 굉장히 난조가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리시버들에 비해서 효율이 제일 떨어졌죠. 서브 에이스도 상당히 한 2-3번 허용을 했고요. 물론 그것을 엄청난 공격력으로 만회를 하고도 남았죠. 차고 넘쳤죠, 사실. 그렇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힘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멤버들도 평상시처럼 리시브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리시브를 받았던 김다솔 세터의 토스도 난조를 보였죠. 그래가지고, 저번 전매청과의 시합처럼, 일사분란한 세트 플레이 이런 게 잘 안 됐죠.
주로 이제 오픈으로, 오픈 공격, 양쪽 날개를 주로 이용하는. 그래서 그 리시브가 잘 돼야 중앙을 이용하니까 저번 시합처럼 두리주아를 이용하고 이런 게 됐는데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격 예상 경로 같은 경우도 상대의 리딩 블로킹에 많이 읽히고 상대가 디그도 미리 예측 지점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갤러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문제, 로테이션 문제, 포메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후위 지옥이라고 후위 지옥이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오늘 기름칠가의 승부를 통해서 약간 유행어처럼 됐더라고요. DC 인사이드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갤러분들의 의견 글 같은 거를 참고해서 제가 쭉 말씀을 할 텐데요. 그 전에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로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흥국생명의 로테이션 같은 경우 원래는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 본격적으로 회자가 된 것은 2라운드 도로공사전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월드킴과 옐레나가 붙어 다녀요.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텔레비에서 해설자들도 설명을 많이 했어요. 월드킴과 옐레나가 붙어 다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붙어서 전위에 있을 때 가공할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190 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전위에 있으니까 높이라든지 공격이 엄청 강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양날의 검이라 그랬죠. 이게 1라운드 때부터 지적이 계속 되어 왔어요. 두 사람이 후위로 가면은 한국인 공격수하고 예를 들어 면팀장이나 김다은이 있겠죠 주로. 그 다음에 김다솔 세타가 있습니다. 물론 두리주아가 블로킹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만 이렇게 좀 방어가 되는 거고 양쪽이 신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점을 몰아서 막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양날의 검인데 손익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손실이 더 컸었습니다. 그동안 시합을 쭉 보다 보면은 월드킹과 옐레나가 전위에서 득점을 몰아치는 거랑 후위로 갔을 때 실점을 몰아받는 게 더 컸다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거죠. 완전히 입증된 게 도로공사 전이었죠. 그때 1세트, 2세트를 월드킴 옐레나가 붙어 다니는 로테이션으로 했다가 그 1, 2세트를 내리셨죠. 그래서 3세트부터 로테이션의 변화를 바꾸자. 너무 실점이 몰아친다 해서 월드킴과 옐레나를 한 칸 띄웠습니다. 6번의 턴 중에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돌잖아요. 6번의 턴 중에 계산상 한 턴만 킴과 엘레나가 동시에 후위에 있고 나머지 5턴은 최소 한 명은 전위에 있게 됩니다. 완전히 대각일 수는 없잖아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완전히 포지션을 옐레나를 아웃사이드 히터, 리시브를 안 받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하고 아포짓으로 리시브를 받는 아포짓으로 면팀장이나 김다은을 차라리 그 자리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전후위가 갈려질 수 있게 월드킴과 옐레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건 아니고 한 칸만 띄워져 있으니까 한 턴만 킴과 옐레나가 동시에 후위에 있고 나머지 5턴은 전위에 월드킴이나 옐레나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있게 되는 턴이 되겠죠. 그래서 3, 4, 5세트를 내리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펼쳐서 이겼죠. 그게 도공전이 2라운드였나 3라운드였나? 그러면 이번 시합의 로테이션을 보시면 원래 로테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1세트 때 월드킴 옐레나가 같이 붙어있고 자 2세트 요때 붙어있어도 2번은 전후위가 갈리게 됩니다. 4번은 전위 후위에 같이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전위 후위 상황에서 2세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트는 좀 그래도 잘 했는데 2세트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3세트부터 도로공사전에서 했듯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 놓는 거예요. 한 칸 띄어서 이겼어요. 3, 4세트를 무난하게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갈라놔도 이렇게 전위에 둘이 있는 경우도 한두 턴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5세트에서 다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도로공사전에서 5세트는 떨어뜨려 놓아놓고 여기서 붙여놨어요. 사실 권 감독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고 우리 시청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우라통이 치미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로테이션을 들고 왔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으신 갤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사실 맞아요. 자, 왜 맞는지를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5세트는 15득점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 로테이션 때 점수를 무조건 따야 돼요. 키가 큰 두 사람을 저렇게 붙여서 놓자는 거죠. 사이드 아웃이 2번 될 동안 두 사람이 다 전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김다은이 전위에 있을 경우 여기 써있죠.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대의 공격을 블러킹을 그러니까 상대는 분명히 모마가 전위에서 공격을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도쿄올림픽 터키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술상으로는 5세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범실도 있고 상대 모마가 일찍 사이드 아웃을 돌리는 바람에 공격을 성공시켜가지고 옐레나와 월드킴이 되게 예상보다 일찍 후위로 갔습니다. 득점을 몰아치려고 했는데 못 몰아치고 일찍 후위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고 반대로 된 거죠. 예, 그리고 밑에 김다솔이 킴한테 공을 못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해볼게요. 그 글에 대한 댓글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엘레나 범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로테이션이 팍팍 사이드 아웃이 안 돼서 저 포메이션을 계속 끌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후위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두 번째 댓글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게 1, 2세트에 증명이 됐거든요.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옐레나랑 월드킴이 전위에 있어도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름집처럼 서브가 강력한 팀한테는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득점을 쉽게 하지 못하고 공방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이드 아웃이 빨리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흥국생명과 기름집이 붙을 때는. 흥국도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서브 에이스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공격력이 둘 다 강하기 때문에 랠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댓글, 네 번째 댓글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 두 사람이 둘 다 전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킴에게 김다솔이 공을 잘 안 줍니다. 이거는 그동안 입증이 많이 됐죠. 전위랑 후위를 나눠 놓으면은 전위에 옐레나가 있을 때는 옐레나한테 많이 주고, 전위에 월드킴이 있을 때는 월드킴한테 많이, 뭐 다른 옵션보다 제일 확실한 옵션이니까 많이 줬단 말입니다. 특히 3세트 때 월드킴이 전위에 있고 옐레나가 후위에 있을 때 엄청난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입증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5세트에 다른 팀들의 로테이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견들이. 다음 글을 보시면, 예, 비슷한 의견입니다. 초반에 쌍포로 옐레나랑 전위에 있으니까 최대한 점수를 휘몰아쳐서 벌고 사이드아웃이 좀 돼도 후위로 갔을 때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사이드아웃을 돌려서 두 번째 전위쯤에, 세트 말쯤에 두 번째로 쌍포가 전위로 다 가게 된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때 몰아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 옐레나가 범실을 했어요. 이번에 옐레나가 조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5세트 막판에 옐레나가 전위로 올라왔잖아요. 로테이션상 월드킴이 후위에 있었고, 한 번만 사이드아웃으로 돌리면 이제 월드킴과 옐레나가 동시에 또 나오는 로테이션이, 즉 한 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한 바퀴가 못 돌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권 감독이 너무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답이 없는 후위 지옥 로테이션을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권 감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글이었고요. 자, 겔 애들도 아는 걸 프로 감독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모르냐, 이런 거. 자,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권 감독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 중간 리시브가 안 돼서 분위기를 넘겨줬다. 리시브가 힘들었다. 항상 초반에 세트를 주고 시작한다. 김다은 면팀장이 들쑥날쑥한데 두 선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리시브가 불안하면 김다솔이 토스 범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맨 밑에 김다솔의 기복, 리시브가 개판인데 없던 기복도 생기겠다. 그리고 김다은의 공격력이 매우 안 좋은 것도 모른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저번 2라운드 때 기름집한테 졌을 때는 권 감독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좀 인정을 좀 했었는데, 요번에는 인정을 안 하는 이 인터뷰 때문에 또 분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노를 많이 했지만,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리시브가 조금 불안, 김다은은 리시브를 멀리 날려버리던데 이걸 김다솔 탓을 하네. 오늘 김다솔은 문제 없었는데 진심 경기 못 읽는구나. 요런 댓글이 있고요. 3세트 4세트는 김다솔이 운영을 되게 잘했다. 1, 2, 5세트가 잘 안 된 것은 감독 탓이다. 왜냐면 로테이션을 잘못 짰기 때문에. 지금 로테이션에 대해서 갤러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구 팬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로테이션, 포메이션 요런 거에 대한 문제점까지 깊게 알고, 야,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배구가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오고 가지 않았거든요. 되게 일부 골수 팬들만 요 정도의 댓글인데 로테이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금 김다은 리시브가 많이, 물론 이번 시합만 따지면은 월드킴의 리시브 효율이 제일 낮긴 했지만
평상시에 김다은 리시브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기용을 좀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그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월드킴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올리는 모습, 다리에 이제 피로도가 쌓이면은 배구 선수들은 보통 숙소에서 저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이 탈관이랑 영화를 보면은 다리가 긴 사람들이 그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하지의 중압감을 좀 느끼거든요. 저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과거에 좀 입시 비리가 좀 있었대요. 그 권 감독이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그런 건데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글로 적으신 이제 갤런데 5세트 시작 로테이션에서 금방금방 사이드 아웃이 돼가지고 월드킹과 옐레나가 밑에 그림처럼 후위로 갔지 않습니까? 이때가 4대5였다는 거예요. 4대5 후위 지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후위 지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탈출한 게 이제 김다은이 공격을 성공을 해야 나머지, 그러니까 이때 탈출을 했는데 그때가 5대1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6점을 준 거죠, 그죠? 두 사람이 후위에 있을 때, 양쪽 윙 공격수가 후위에 있을 때 상대방이 휘몰아치다 보니까 6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차노스 감독이 그때 당시에 한수진을 서베로로 이제 딱 원포인트 서브로 기용을 했잖아요. 한수진이 특히 후위 공격 디그에 좀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속 서브를 대여섯 개를 넣어가지고 차노스의 용병술이 빛났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 팬들이 왜냐면은 쌍둥이 자매 문제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립다는 거죠. 예. 남배도 보는 여배 갤런데 이런 분들이 드문데 굉장히 배구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 배구만 보잖아요. 두 개를 봤기 때문에 예전에 권순찬 감독의 스타일을 알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지금 게시글을 썼습니다. 상성이 약한 팀한테 용병을 가야 되는데 정면 승부한답시고 갑자기 김정호 정동근 쓰다가 경기 지고 로테이션 이상하게 바꿔서 만들어서 지고 남배 때부터 그랬다. 권 감독이 그랬다는 거죠. 쉽게 이기는 방법이 뻔히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보이는데 본인이 선호하는 선수로만 승부를 봐서 이겨보고 싶은 곤조가 있다. 예, 요렇게 깊이 있는 비판을 좀 하시는, 이거는 아까 나온 얘기죠. 예. 우리가 폭풍 득점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 폭풍 득점에 빌미를 줬다. 이게 아까 그 말이죠. 도공전에서는 5세트까지 월드킴과 옐레나를 분리시켜 놨으면서 오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스베도 바꿔서 이제 조금 높은 걸로 하고 스파이크 서브도 바꿔서 좀 플로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권 감독이 잘못된 전술을 수정해서 많이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로테이션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로테이션만 쓰지 말고 보완을 해서, 왜냐면 그동안 입증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합이 또 토요일에 있어요. 정말 강행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라운드 초반에 강행군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시합이 두 팀하고 시합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또 휴식기가 좀 후반에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일주일씩 쉬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스케줄표를 안 봤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남은 시합들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리고 오늘 지긴 했지만 그래도 승점 1점은 따고 졌다는 거, 아파트 노가다 팀한테 질 때 말고는 반드시 승점은 그래도 딴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만 줄이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